부병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 회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KBL 남자농구는 올스타전 하고 또 2주 휴식하죠. 그래서 남자농구는 나중에 돌아올 예정이고요. 당분간은 또 이렇게 배구 여자농구로 가야 되는 어려운 그거에 들어왔어요. 열심히 하겠고요. 얼른 또 야구가 개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야구가 있을 때는 야구가 보고 싶고, 또 야구할 때는 또 농구 배구, 그래 느바 농구 배구가 좋지, 이런 식으로 항상 찾는 게 다른 느낌이 드네요. 네.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어제도 열받게 나왔죠. 어떻게 나왔어? 어제 한 폴씩 다칼88님 추천 감사합니다. 스건더랑 한 폴씩은 아니지, GS 승 한 점만. 어제는 사실 제가 거의 다 틀려가지고 제가 할 말이 없다고 올려드렸죠. 어제 어려웠어요 사실. 많이 어려웠고, 제가 또 근 6개월 들어서 아주 가장 긴 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 적어놨듯이 오늘 느바도 아우 나 이거 세난 오바 뜰 줄 알았는데 막볼이었는데, 이걸 또 4쿼터에 세난이 11득점밖에 안 내면서 이게 맞나 싶. 가비지라고 해도 이렇게 상대로 11점 내는 게 맞나 싶습니다. 그래서 참 머리가 지끈한데요. 분석은 해야죠. 또 절 찾아서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또 많이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어제는 거의 안 누르긴 했는데 그래도 한 분씩 늘어도 좋습니다. 마이너스만 아니면 되지. 그래가지고 구독 한 번씩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9경기 갈 거예요. 어제 해외 축구도 로또 한 폴 또 아쉽게 났죠. 그래서 요즘 이 연패한 동안 이 억가와 아쉬움이 계속 공존해서 뭐 혈이 뚫리겠죠? 흐름타기님 추천 감사합니다. 가봅시다. 아직 2시가 아니라 2시에 나와도 그대로 갈 예정입니다. 아마 언업이랑 핸디는 또 달라질 것 같긴 한데 달라져도 그냥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KB스타즈 대 신한 가도록 하겠습니다. KB 삼성생명 압살했습니다. 신한 사람 아닙니다. 9연패. 팀 맞대결은 1승 1패인데 직전 경기 맞대결에는 이제 박지수가 없었던 KB였고, 전날에는 이제 야투율이 3점 슛이 너무 안 들어갔고요. 그래서 신한이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KB가 이제 박지수 돌아온 다음에 직전 경기에 25득점, 야투율이 무려 91%, 골밑에서 딸깍 해가지고 승리를 거둔 그런 모습이고요. 그 아래 이제 애들이 잘 해주면서 강희슬은 트리플 더블을 했습니다. 야투율이 좋지는 않았는데 트리플 더블 10득점 10어시 11리바 하면서 야투율은 안 좋았지만 자기 할 역할은 잘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B스타즈는 고루고루 좀 잘하기 때문에 신한 상대로 절대 질 것 같진 않거든요. 그 다음에 신한 같은 경우는 지금 9연패고 직전 경기에 우리은행 상대로 15점 차 패배. 사실 이 쿼터에 9대 30만 안 나왔어도 신한은 아마 좀 비빌 수 있었다라고 생각은 해요. 제가 보기에는. 워낙 그래가지고 한껏도 발린 게 좀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은 해요. 신한이 그나마 좋은 건요, 어느 팀을 만나도 리바는 열심히 잘 따고 비벼요. 근데 야투일이 안 되니까
잡기는 잘 잡아. 근데 던지는 게 안 들어가는 거야. 그게 어지러운 거죠. 음. 그래서 신한이 박지수가 없을 때만 지금 두 번 맞대결한 거라, 있을 때는 어떤 걸 당할지. 솔직히 신한의 손을 댈 순 없긴 해요. 워낙 별로고 리그 지금 승률도 1할이라 쉽지가 않아는 보인다. 근데 핸디가 좀 높아 보이긴 하죠. 10.5. 언어봐도 130이거든요, 사실상. 꽤 높아요. KB가 뭐 득점력이 높아서 그런 것도 있긴 해요. 평균 최근에 득점력이 거의 70점, 달리자 5618미출님 추천 감사합니다. 평균이 거의 70득이니까 신한이 사실 70 넣고 80, 50 넣으면은 사랑투어투님 추천 감사합니다. 오반데, 조금 80, 50을 넣을까 싶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엔 언어바는 언더 볼만하지 않나 싶고요. 핸디는 못 먹어도 KB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언어바는 조금 취향 차일 것 같고요. KB가 사실 70득점을 한다 쳐. 더 할 수도 있긴 해. 직전 경기 89득 했으니까. 직전 경기는 뭐 아투엘이 50%였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게 잘 돼. 3점도 거의 50% 가까이 들어가서 이렇게 많이 넣은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75득 때린다고 하면은 신한은행이 55득을 때려야 돼요. 때릴까 싶은 거지. 평균으로 60득을 넣긴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사이 언저리에 조금 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것도 괴달리면 또 오바가 뜰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손보대 대한항공. 봅시다. 자, 손보대 대한항공이고요. 손보는 연승, 대한항공은 연패에 빠져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 대한항공이 오늘까지 진다면 다음 경기에서 현대캐피탈이 이기면 이제 1위 반납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좀 KB 또 손에 KB 홈이야. 쉽지 않죠. 그래서 KB 같은 경우는 직전 이제 우카상들 3대1 잡고 삼성화재 3대1 잡으면서 연승을 달리고 있단 말이죠. 잘해요. 비에나도 좋고 지금 나경복도 직전 경기에 상당히 좋았고요. 대한항공은 직전 옥저랑 이제 잘 싸웠는데 한 틱이 부족한 거죠. 하나가 부족해서 패배를 한. 옥저도 원래 잘 하니까. 그래도 옥저 순위가 5위긴 하지만 5위 같지 않은 5위니까. 그다음 우카한테 셧아웃 당하고. 러셀은 최근에 공격력이 많이 내려오긴 했는데 휴식도 KB가 더 많이 하고 하는 거라 KB가 역배면 KB를 갈만하지 않나. KB 듀오 갈만하지 않나 싶어요. 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승패는 그래도 KB가 역배니까 KB를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맞대결 전적도 보면요, KB가 대한항공 올 시즌 3번 만나서 2번 이겼어요. 2승 1패. 정지석이 있어도 이겼는데 없어도 할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언호바는요, 이것도 저는 4세 최대 4셋이거든요.
최대 4셋. 그래서 언더 보고 싶습니다. 최대 4셋 가서 오바 뜨면은 운이 살짝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수라도 가면은 뭐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현대건설 대 대전정관장. 이것도 정관장 가기가 쉽지 않죠. 현대건설이 지금 3연패이긴 합니다. 정관장도 3연패고요. 현대건설은 3연패를 할만했어. GS 칼텍스한테는 진 거는 좀 아쉬운데, 저 때는 사실 전날 기억이 아직도 나는 게, 제가 전날 현대건설 오바가 마지막 폴더였는데 178.5였거든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근데 현대건설이 감독님이 실험한답시고 3세트 이상한 실험에서 17대 25로 지고, 그래 4세트는 제대로 하겠지 하니까 4세트는 15대 25로 지면서, 자 오바간 흑우 업제 하고 그냥 오바 죽여버리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감독님 중에 가장 별로인 게 우리 현대건설 감독님이고요. 우리 떠떠 하시는 형님들 기준으로는 그 다음이 정관장 감독을 안 좋아해요. 제가 안 좋아하는 두 감독님이 같이 있네요 오늘. 그래가지고 현대건설이 직전 경기는 IBK랑 이제 했는데 리버스를 당했죠. 연패 끝나 했는데 리버스 입당하면서 분위기가 뒤숭숭해요. 하지만 사실 현대건설은 1위를 포기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할만은 해요. 정관장은 지금 완전 개판이지 않습니까? 자네티? 제가 직전 경기 자네티가 페퍼전에 셧아웃 당하면서 5득점 했거든요. 자네티가. 제가 그전 경기에 자네티를 칭찬을 했어요. 그전 경기 23득에 47% 때려가지고 자네티 좋았다. 페퍼전에도 잘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갖다 팔아버려야 돼요. 정말 말이 안 되게 못합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이 벽이 높아요. 현대건설 높은 편이에요. 카리도 높고 양효진도 높고 막 이래가지고 김희진도 띄워주면 또 빡이고, 리시브도 현대건설 훨씬 잘해줍니다. 카리는 리시브를 못하는데 다른 애들이 어느 정도 효율이 나오기 때문에 정관장 애들은 리시브도 잘 못해요. 리베로 말고는. 그래가지고 이거는 현대건설 가는 게 살짝 걸리는 거는, 두 팀 맞대결 보면요 셧아웃이 한 번도 없어요. 다 현대건설이 3승인데 3대2, 3대1, 3대1 요렇게. 직전 경기는 이제 풀세트 가서 또 겨우 승리를 거뒀고, 그전 경기는 3대1. 저 때도 겁나 박빙이라 4세 가서 189점 나오고, 처음 맞대결에도 박빙인 대결이 계속 가서 184점 나오고. 근데 어느 발 이렇게 준다?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현건 마인승의 언더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올언더 3경기 올언더를 보겠고요. 현대건설 마인승까지도 오늘 탈출 못한다면 현대건설은 쉽지 않아요. 다음 만나는 게 페퍼 저축 만나는데, 지금 정관장보다는 페퍼가 좀 더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마인 하면서, 그래서 오늘 지면요 흥국생명한테도 역전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승점이 같아요. 3위 흥국이랑 승점이 39점으로 같아요. 경기수도 같고. 그래서 오늘 만약 지고 다음 이제 흥국이 이기면 2.5요? 2점 안 줄 것 같은데. (3연패하고) 있는데 2.5를 준다? 근데 저는 2.5를 줘도 마인승을 볼 거예요. 2.5를 줘도 마인승을 볼 예정이라. 어차피 저는 3대0 셧아웃을 예상을 하는 거라, 만약 2.5가 나온다 그래도 보겠습니다.
원래 2.5는요 직전 현대캐피탈이랑 삼성화재처럼 2.5는 딱 한 틱 차이다. 20점대 넘어가면서 2시 넘어서까지 방송하실 거예요? 넘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넘어도 2.5가 나와도 마인 본다는, 배당이 나와도 본다는, 네, 바뀌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축구 6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나코 대 로리앙이고요. 이거 3.5는 3점을 줄 것 같아서 제가 예상을 해놓는 겁니다. 2.5 줄 수도 있어요. 모나코는 9위, 로리앙은 12위인데 최근 폼 로리앙이 훨씬 낫다. 지금 모나코는 3연패 중이고요. 로리앙은 지금 리그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리그 6연속 무패 중입니다. 3연패와 6연속 무패의 맞대결. 이거 모나코 긴장해야겠죠? 모나코가 홈 성적이 좋았는데 많이 내려왔고요. 로리앙은 원정 성적 여전히 안 좋습니다. 그냥 폼이 좋아서. 모나코는 진짜 리옹한테 3대1 지고요. 마르세유, 브레스트. 근데 상대적으로 강팀이긴 해요. 브레스트, 마르세유, 리옹이면은 브레스트가 11등이긴 하지만 마르세유, 리옹은 상위권이기 때문에 모나코가 강팀들을 만나서 당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로리앙 같은 경우는 직접 이제 메스랑 무승부하고 알시스랑 무승부하고 리옹 잡고, 물론 리옹이 레드를 받았어요. 근데 레드 받기 전에 넣은 거야. 받기 전에 넣고 그 후에 레드를 받아서 리옹이 넣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로리앙이 사고 칠만 하지 않나. 저번 시즌 맞대결이 아닌 올 시즌, 저번 시즌은 맞대결이 없어요. 로리앙이 올라온 팀이라. 올 시즌도 로리앙 홈에서요, 로리앙이 3대1로 이겼어요. 저때 모나코가 레드 카드를 또 받긴 했어. 38분에 받고 이제 그 이후로 3골 먹힌 거야. 근데 모나코가 지금 또 결장자가 많아요. 제가 적어드리면은 수비수의 캐러, 경고누적, 살리수, 무릎 부상, 주전미드의 쿨리발리 퇴장, 그 다음에 카마라 국대 차출, 공격수의 미나미노 무릎 부상, 그 다음에 디아타 국대 차출, 이렇게 아웃이고요. 그 다음에 또 공격수의 아클리오체 질병, 또 공격수의 인수파티 GTD 떠 있어서 주전이 꽤 많이 안 나옵니다. 일단 주전 수비수 2명 일단 나가리 돼 있고요. 원래 주전이었던 수비수 애들은 이미 다쳐서 안 나오고 있어서 다른 애들도 나오는데 얘네들도 다 나가리 됐고, 주전 미드인 쿨리발리도 직접 퇴장당해서 안 나오고, 카마라도 국제 차출이라 미드필더의 자카리아, 반바 얘네밖에 없어요. 근데 반바마저 GTD야 지금. 반바는 주전이 아니라 제가 안 적었는데 이렇게 GTD가 떠있어요. 그래서 미드는 자카리아 혼자 남아있다 지금. 그래서 공격수나 수비수를 땡겨 써야 되는데 수비수도 부상병동이라서 땡겨 쓰기가 힘들고, 공격수도 지금 아클리오체, 미나미노, 디아타, 인수파티 이런 애들이 다 그거라 공격을 조금 더 끌었어야 되긴 하는데 그렇게 좋은 경기력을 기대하기엔 좀 애매하죠. 로리앙은 미드필더의 아봄 발목 부상이고요. 공격수의 소우마노 무릎 부상으로 안 나온다. 주전급은 요정도. 수비수의 용화까지 하나씩. 로리앙도 풀라인업은 아니지만 AS 모나코를 굳이 똥밴드에 볼 이유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로리앙이 원정이 불안해서 프랜승을 볼 건데요. 저는 언오바는요 오바 까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무승부보다는 아싸리 그냥 로리앙 갈 거다 역배 때리는 게. 로리앙이 원정에 지금 승이 없거든요. 빵승이에요. 0승 3무 5패야. 근데 이런 날 이기지 또 언제 이겨보겠습니까? 1승 해보자 라는 마인드로 로프롭을 보겠습니다. 이거 2.5 기준이고요. 3.5 나오면 언더 보겠습니다.
2.5는 오바, 3.5는 언더. 미리 적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브레멘 대 프랑크푸르트. 브레멘 13위, 프랑크푸르트 7위고요. 저번 맞대결에는 프랑크푸르트가 4대1로 승리를 거뒀어요. 저번 시즌은 1승 1패씩 홈에서 이겼고요. 그래서 흐름상 오늘은 이제 브레멘 홈에서 이길 차례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브레멘 홈 성적 괜찮고요. 무패에 달리다가 4경기 연속 하나, 둘, 셋, 넷, 5경기 연속 무패 달리다가 직전 경기 이제 슈투트가한테 졌고요. 홈에서. 프랑크푸르트는 원정 나쁘지 않아요. 홈이랑 비슷해요. 홈이 더 좋지만 원정도 그렇게 밀리진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브레멘은 지금 리그 하나, 둘, 셋, 넷, 5경기, 6경기 연속 승이 없긴 한데 폼이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프랑크푸르트가 나은 듯한 느낌이 꽤 많이 들죠. 프랑크푸르트는 또 직전 경기 슈트한테 지긴 했지만 3대2로 잘 비볐고 돌문이랑도 3대3 하면서 골 결정력이 지금 좋긴 해요. 좀 폼이 올라온 상태인데 충분히 갈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배당 대비 아마 배당에 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배당 대비 갈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브레멘 결정전은요 딱히 없어요. 주전급은 없고요. 다 원래 안 나온 애들이나 벤치. 그 다음에 프랑크푸르트는 미드필더 라르손, 공격수의 부카르드는 계속 안 나오고 있죠. 부카르드 안 나온 지 몇 달 됐어요. 라르손 안 나온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나라면 프랑크푸르트 간다. 오바 보고 싶고요. 브레멘의 수비가 아차스럽긴 한데 따라라 따라라 그래가지고 저는 언오바는 오바 보고 싶고 핸디는 마인승 보겠습니다. 이기면 그냥 냅다 시원하게 마인승 했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피사 대 아탈란타. 피사 19위, 아탈란타 7위고요. 아탈 가야겠죠. 저번 맞대결에는 1대1 아탈란타 홈에서 1대1이 나왔고요. 전반 한 골, 후반 한 골. 이렇게. 피사는 진짜 우디넷이랑 무승부를 했고, 뭐 승리는 못해요. 지금 9경기 동안 승이 없고. 홈 원정? 오히려 원정을 잘해요. 홈이 더 구리다. 아탈은 홈이 압도적으로 좋은데, 원정도 지금 2연승이에요. 원정에서. 볼로냐, 제노아. 잡으면서 아탈란타가 지금 좋은 게 뭐냐면, 수비가 일단 다시 잡혔고, 상남자의 팀 무승부가 없어요. 지금 최근 10경기에서 8승 2패로 이기거나 지는 겁니다. 무승부 안 한 지 꽤 됐어요. 무승부를 지금 15경기째 무가 없어요. 이기거나 지는 거예요. 15경기 내내. 원래 무팀이었는데 무를 막 4번 연속 4연무 막 때리고 5연무 때리고 이랬는데 나름 정신 차리고 무를 안 해요. 그리고 폼이 많이 올라와서 지금 순위도 7위까지 올라왔어요. 꽤 많이 올라온 거죠. 그래서 후반기에 더 열심히 해서 제가 보기엔 3, 4위권도 노려볼만 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3경기 연속 또 클린시트라서 수비도 좋고 지금 밸런스가 상당히 잘 잡혀서 피사 입장에서는 쉽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피사는 주전 키퍼의 샘페르 GTD 떠있고 주전 수비수의 카라치올로 경고 누적으로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미드필더의 쌈미로 뭐 요정도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탈란타는
수비수의 짐시티 빼고는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탈을 안 갈 이유는 전혀 없다. 네, 그래서 저는 아탈 보고 싶습니다. 아마언 2대0 정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배당이 나왔는데요. KB는 핸디가 11.5고요. 꽤 높다. 130.5네요. 와, 여기도 그대로 보겠고요. 손보는 언론만 1 올라가서 186. 현대건설은 1.5 줬고요. 179네요. 네. 와, 2.5 안 주고 개똥배 1.5를 줬네요. 가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네. 모나코는 2.5 줬습니다. 그럼 오바 보겠죠, 제가. 브레멘을 3.5 줬네요. 3.5 그래도 오바 가겠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 파생도 3.5 이렇게 하면 다 나왔네요. 자, 그래서 아탈 마인승 보는 게 마인승의 언더 2대0. 그래서 저는 보험이 필요한가 싶은데 보험을 지금 계속 이해 안 했는데 아탈 같은 경우는 원정이라 보험 횡무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직전 맞대결에서 1대1 무승부한 게 살짝 걸리네요. 그 다음에 웨스브로 대 미들즈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웨스브로 18위, 미들즈브로는 2위고요. 요 2부도 재밌어요. 저번 맞대결에는 미들이 2대1로 힘들게 이겼어요. 웨스브로가 더 밀었는데, 그래서 웨스브로 홈은 믿을만해요. 6승 4무 2패라 꽤나 좋고, 미들즈브로 원정도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즌에도 미들즈브로가 2승을 기록을 해서 지금 웨스브로 상대로 지금 4연승이네요. 그래서 확실히 미들즈브로가 이 맞대결 전적이 좋다. 네, 좋긴 해요. 그래서 웨스브로 상대로 할만하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들고, 웨스브로 결정자가 이제 미드필드 모와트, 디아키테, 그 다음에 몰럼비, 주전 미드를 4명 쓰는데 프라이스랑 요 3명, 이 3명이 GTD라 웨스브로를 굳이, 심지어 정배로 나왔어요. 굳이 싶고요. 근데 미들즈브로도 결정자가 수비수의 이제 브리튼, GTD, 그 다음에 존스 아웃, 요 정도. 주전은 요 정도 안 나와서 여기도 주전 수비수 2명이 빠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들즈브로도 살짝 그거고 웨스브로도 살짝 그거라 웨스브로가 이길 것 같진 않고요. 근데 미들즈브로 승을 한번 또, 근데 요거는 보험 무승부가 필요한 것 같다. 왜냐면 미들즈브로가 살짝 수비가 불안해서 1대1 또는 뭐 2대1 정도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파노르 대 지로나 5위 대 13입니다. 이것도 재밌는 게 에스파노르는 지금 리그 상당히 높게 있고 지로나는 2연승, 에스파노르 2연속 무승이고요. 그다음 지로나는 2연승 달리고 있어요. 저번 맞대결에는 0대0 비등비등했어요. 지로나가 홈 성적이 꽤 괜찮아서 홈에 잘 비볐고, 에스파뇰 홈 성적 좋습니다. 원정도 좋고요. 그래서 에스파뇰은 지금 둘 다 괜찮은 편이고요. 시작했고, 그래서 에스파뇰은 직접 레반테랑 무승부한 건 좀 아쉽고, 바셀한테는 후반 막판에 이제 자유투 맞아서 86분, 90분 자유투 맞아서 2대0으로 친. 그 전까지는 또 얼마나 수비를 잘했던 건지 좋아요. 지로나는 직접 5사 상대로 한 골 넣고 지키고, 마요르카 상대로는 꾸역꾸역 2대1로 이기면서, 지로나도 최근에 조금 많이 반등을 했는데 에스파뇰만큼은 아니라고는 생각은 해요. 에스파뇰 결정자 없고요. 다 나오고요. 지로나는 미드진이 싸그리 안 나오네요. 이거 뭐 어떻게 나오냐?
미드의 비첼, 그 다음에 오나이, 국제차출, 근육부상과 국제차출, 그 다음에 대신 나왔던 코우르마도 퇴장, 그 다음에 반더비크, 아킬레스건 부상, 그 다음에 나왔던 솔리스, 또 GTD로 직전 경기는 어떻게 나온 거야? 직전 경기도 보니까 공격수 애들을 다 미드진으로 썼네요. 비나트, 치간코프, 르마노, 그러네. 모레노, 수비수랑 공격수를 미드진으로 좀 쓴, 미드가 올 결장이라. 그래서 에스파뇰이 좋아 보인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수비도 에스파뇰이 좀 더 낫고, 하지만 지루나의 상승세, 오히려 이게 더 잘 맞고 있는 걸 수도 있어. 저는 무승부 보고 싶고, 무승부 언더 보고 싶고요. 승패는요, 그래도 에스파뇰이 낫지 않나.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무승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하지만 수비 차이로 저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하면은 2대0도 나올 수 있다. 지로나가 이제 무리하게 닭공 때리다가 한 골 더 먹힐 수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경기 파생 대 릴. 그래서 제가 보험은 안 적지만 만약 갈 거면 나는 무승부보다 마인승을 볼 거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릴 대 파생이고요. 리그입니다. 파생은 2위, 릴은 4위입니다. 저번 맞대결에는 1대1, 릴 홈에서 1대1 나왔고요. 저번 시즌은 파생이 다 이겼죠. 릴이 극장골 넣어가지고 승리를 그래가지고 파생 같은 경우는 최근에 폼이 개별로죠. 직전 경기 파리FC 상대로도 FA컵을 졌어. 이걸 개역배 만들어 10배짜리 뛰었어요. 1대0으로 졌고, 마르세유 슈퍼컵 만나서 2대2 겨우 했고, 리그에서도 근근히 1점 차로밖에 이기지 못하는 하루살이 인생 살아가고 있습니다. 홈에서 무패긴 해요. 7승 1무 0패. 원정은 좀 불안한데 홈에서는 그래도 여전히 수비력은 인정을 받고 있어. 져서 문제지. 그리고 릴 같은 경우도 FA컵에서 이제 리옹한테 지고, 리그에서 렌한테 2대0 지고요. 저건 뭐 전반 초반에 레드 받아서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릴은 5세를 잡고, 근데 릴도 최근에 수비력이 저는 좀 문제 중 하나라고 봐요. 원래 수비가 좋았는데 최근 들어서 좀 수비가 불안한. 릴한테도 리옹한테도 2점, 렌한테도 2점, 오세르한테 3점, 영보이스한테도 1대0 지고 이런 게 있어서 원래 수비가 좋은 팀인데 좀 아쉽다. 그래서 파생 같은 경우는 결장자가요, 원래 안 나온 애들 안 나와요. 이강인, 은바에, 은잔투, 네베스 이렇게 안 나옵니다. 직전 경기랑 거의 똑같이 나온다고 보면 돼요. 바르콜라, 라모스, 후비차, 비티냐, 루이스, 에메리 등등. 릴 같은 경우는 여기도 원래 안 나오는 애들 안 나와요. 공격수에 이가마네, 페르난데스, 미드필드 안드레. 릴도 이 미드의 안드레도 좀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데, 그래서 릴도 원래 안 나오는 애들 안 나오고 나오는 애들 다 나와요. 그래서 파생이 파리 FC한테 졌지만 이걸 릴 가기에가 좀 그렇다 느낌. 그래서 저는 3.5인데요 오바를 까고 싶어요. 일단 핸디는요, 저는 파생을 보고 싶긴 한데 좀 어렵네. 햄무 가면 학살하는 거 아닐까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도 파생 꼬라지가 별로라 햄무 보겠습니다.
근데 보험은 친다. 못 때리겠습니다. 2대2 무승부. 이렇게 해서 총 9경기 끝이 났고요. 여기까지 봐주신 유튜브 형님들이 계시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금을 스테이업.